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과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해임과 함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활동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가 공존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재형 의원님을 모시고 네.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이 당내 혁신 문제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네, 네. 아, 혁신위가 그래서 그동안 출범해서 지금 뭐 2달째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혁신위에 존폐를 넣고 또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져서 상당히 주변에서 이거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네.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제기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만나셔서 푸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 의원께서 그 다음날 네. 예. 제 방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네. 안 의원을 만났습니다. 네. 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한테 네.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혁신위의 해체를 네. 뭐 말하려는 것보다는 네. 혁신위에서 그 제기한 혁신안이 비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네. 이게 무슨 당내 무슨 새로운 갈등이나 충돌로 네.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랬다라는 취지세요. 그래서 예. 제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우리가 그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게 갈등과 충돌로 비춰질 염려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네. 뭐 그래서 그랬습니다. 염려 안 하신다고 합니까? 뭐 더 이상 잘 이해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또 지난 주말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과도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혁신위 활동에 좀 힘을 실어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분이서 좀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일단 뭐 당의 새로운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네. 그동안 이제 혁신위의 그 활동 경과를 네. 말씀드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 네. 뭐 간단히 뭐 보고라 그럴까요? 네. 예.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 혁신위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다 또 소통이 잘 되셨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제가 혁신위원장이 되고 나서 당 예. 중진 위원님들 만나 뵙고 이제 혁신에 관한 의견을 좀 여쭤볼 때 예. 네.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의 네. 혁신에 관해서 평소 본인이 많은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활동에 좀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이제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출범을 해서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준석의 혁신위는 아니잖아요. 뭐 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이게 제안한 건 맞죠. 그리고 네. 그 제안한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혁신위를 띄울 상황인가 할 때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제안을 네. 했고 그 당시에 최고위원회에서는 뭐 전 모든 최고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예. 혁신위가 네.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 이겼을 때 더 잘하자, 주마가편하자 이런 취지였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혁신위의 구성에 관해서도 이 전 대표가 저를 위원장으로 지명한 거 외에는 구성에 일체 관여하지 그렇죠. 않았죠. 예. 아, 네. 저도 이 대표랑 혁신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네. 이제 몇 번 얘기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이제 전부 다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여는 예. 저 거의 안 했다고 그래서- 들었는데요. 네. 네. 하여튼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이준석 혁신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어떤 그 당내 복잡한 어떤 그 정치적인 세력 관계 때문에 예. 뭐 그런 프레임을 자꾸 씌우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것도 그런 당내 우려나 의심의 눈초리를 좀 담아서 다시 한번 여론을 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마 네.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그 얘기를 꺼내요. 정치가 원래 그렇습니다. 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건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혁신의 내용인데 네. 이제 일요일 날 그 회의를 했고 또 예.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나왔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일차적인 내용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관리위의 권한을 분산해서 이걸 윤리위에 그 공직 후보자 검증 권한을 넘긴다 이런 예. 거를 발표를 하셨는데
자, 이건 어떤 의미이고 또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의 전 과정을 다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도 다 당 대표가 임명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당 대표의 입김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는 네. 말들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이 공관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첫 단계인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네. 네. 뭐 탈당 경력, 해당 행위, 징계 전력, 전과 이제 이런 것을 기준으로 아예 후보자 자격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아, 네. 그걸 이제 부적격 심사라고 이제 당화는 되어 있는데 그 권한을 일단 분리해서 윤리위에 좀 이관을 하자. 네네. 그것이 이제 어제 저희들이 발표했던 혁신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자격 후보를 혹시나 정치적 이유로 꽂아넣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윤리위원회의 어떤 기능상의 독립성,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임기를 지금 1년으로 돼 있거든요. 아, 네. 당 대표 임기보다 좀 긴 3년으로 하자. 그럼 당대표 눈치를 안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윤리위원들의 자격. 네. 물론 지금 계신 분들도 다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어떤 분을 임명한다는 그 자격 그 조건이 현재 당규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이제 그 공공기관의 많은 위원회들 보면은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규정들이 많아서 네. 저희들도 거기 준해서 이제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인 자격 또는 뭐 교육자, 교사 자격, 그다음에 고위공무원 자격을 가지신 분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와 비슷한 동망을 갖추신 분 중에서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분 이런 정도로 네. 그 자격을 좀 제한하는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공천관리위원회 그래도 윤리위로 조금 넘겼지만 그래도 아직도 세다. 그래서 전략 공천할 때 전략 공천은 따로 위원회를 두자.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인재 영입하는 위원회도 따로 두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검토하고 계신 사안 아닌가요?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미 저희가 그 네. 상설위원회로 돼 있고요. 네. 근데 그 기능을 이제 좀 더 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확정된 내용은 어제 발표한 내용이고 전략공천 기능을 이제 분리하는 문제는 네.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일단 네. 혁신 아젠다로 그 혁신위원들이 내놓은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안 했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당 대표의 전횡 또는 옛날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의 꽂아내 내리꽂기 이런 거를 좀 막자.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그 옥새 파동이 있었고요. 뭐 정권마다 다 당 대표나 청와대 입김 때문에 공천이 막 좌지우지되고 이런 논란이 많은데 이거를 이런 제도로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룰을 이제 잘 정비해도 네. 어차피 그 룰에 따라서 후보가 자동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식의 공천 룰은 만들기도 어렵고 또 네.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네. 뭐 모든 게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정당 공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그거는 뭐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맞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공천 과정에서 이제 공천 심사를 할 때 네. 뭔가 객관적인 자료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공천에 탈락된 사람도 사실은 당신이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해서 탈락됐다라고 설명하고 물론 납득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치는 다 설명할 자기가- 수 있는 기준 정도는 네. 가져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뭐 당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 또는 뭐 상임위에 또 저 열심히 참석을 했는지 네. 물론 이런 걸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지표로 넣어서 네. 또 뭐 저 국회 뭐 회의나 상임위 또는 뭐 의총 같은데 적극적으로 안 나온 사람들한테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네. 뭐 그런 자료들을 좀 축적해서 예. 공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PPAT 시험 강화 얘기가 나서 이게 또 현역 의원들 또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걸 도입하면서. 근데 이걸 더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또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현재 현역 의원들은 긴장하실 정도로 문제를 어렵게 내기하겠습니까만은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우리 당의 어떤 약속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는 적어도 이 정도의 자격을 가진 분들을 추천하겠다는 네.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금년 그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할 때는 그렇죠. 선거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 PPAT를 실시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좀 이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그죠. 당의 기여도 높은데 시험 준비는 그렇죠. 못하신 분들도 그래서 있었던 것 저희들이 같아요. 이제 뭐 아직 확정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일단 모든 물론 대통령 후보는 제입니다. 공직 후보자들에게 대해서는 네. 예. 자격 시험으로 요구하되 네. 미리 시험을 볼 수 있는 연 2회 정도 미리 시험을 그래서 보고 패스를 한 번 할수 패스하면 뭐 2년 정도는 그 자격을 유지한다든지 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좀 보완하면서 네. 지난번에 그 처음 실시했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은 네. 좀 보완해서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공천룰까지 만일 혁신위가 건들 경우에 이 당내 주류라고 하는 친윤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뭐 반발 기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혁신위가 그 공천 문제까지 다 관여하려고 그러냐라는 또 뭔가 그 의구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게 또 이 당내 분란의 불씨가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네. 공천 룰이 네. 어느 특정 정파, 어느 특정인을 뭐 배제하거나 추천할 것으로 보여질 만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그 룰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있어서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그 새 지도부가 네. 공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면 됐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공천권 행사에 이것을 뭐 제약이 된다라는 예. 정도로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물론 네. 공천위원회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제 분산하는 것 자체도 제한이다. 뭐 이렇게까지 보시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네. 예. 저희가 생각하는 공천 개혁의 뭐 대체적인 그 범위는 그렇습니다. 아마도 친윤계에서는 혹시나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런 거를 뒤에서 모색하지 않느냐 이런 뭔가 의심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그분들이 뭐 의심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뭐 의원님 뵈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내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친윤, 친이 이 대립을 넘어서 지금 청년 정치인들까지 싸움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제는 친윤의 이철규 의원이 이제 친 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대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그 당내 이런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참 뭐라 참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그 갈등에 지금 그 관계된 뭐 당사자라고 그래야 할까요? 예. 갈등에 어느 한편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당이 정말 국민들이 지금 그 어려운 그런 사정을 좀 공감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사실 예. 우리 당권이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거 국민들 관심 없습니다. 예. 네. 국민들 피곤하게 하죠. 그러니까 네. 조금씩 좀 참고 네. 자제하고 예. 네. 민생에 집중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말폭탄을 연이어 터뜨리고 있는데 탄원서 내용까지 지금 나왔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뭐 이 자신감 없는 황제가 코모두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글래디에이터에 나온 것처럼 대결하기 전에 옆구리 칼을 콕 찔렀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마치 자기를 뭔가 위해를 가했다 이런 느낌의 얘기도 하고 또 나쁜 사람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윤권 이 두 사람이 자기 뒷담화했다. 뭐 하여튼 별별 얘기를 다 꺼내면서 네. 아 이건 좀 심했다. 신군부에까지 비유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을. 야, 그러니까 왜 이준석 대표의 말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를 넘었죠. 이제는 네. 도를 넘었다고 네. 생각하고요.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겠죠. 충분히 네. 하고도 남았습니다. 네, 이제. 네, 네.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또 우리 그 정부와 네. 또 당과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에 네.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또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가처분 결정할 때까지 좀 침묵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가처분 결정 나오더라도 어느 쪽으로 나오든지 네. 네. 좀 발언을 좀 절제하고 네.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발언의 상대방 네. 발언을 이 상대방의 입장도 좀 네. 생각하면서 그렇죠. 발언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는 것이 네. 본인과 또 당과 네. 뭐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좀 한번 만나시거나 전화 통화해서 좀 설득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다 듣고 있을걸요. 아니 그야말로 폭주 기관차처럼 계속 폭주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끊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좀 누군가가 글쎄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만났다고는 하는데 네. 변화가 없어요. 만났다고는 하는데 아마 만나서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좀 조금 참고 좀 품격을 갖추고 좀 절제를 해서 대통령은 좀 제발 좀 그만 그런 식 공격해라 했을 텐데 가면 가서 장도가 더 세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판단이 있겠지만 네. 네.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큰 정치인이고 또 유능한 정치인일수록 자기의 말의 무게를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하거든. 물론 강력하게 공격할 때는 한 번 하지만 또 뺄 땐 빼줘야 되는데 이 강약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좀 큰 마음으로 품어줬으면 얘기하셨는데 네.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윤핵관들도 품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가면 갈수록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네. 제가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이제 품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린 건 잘 네. 아시겠지만 우리 당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참 근소한 차이로 저희들이 정권을 이제 되찾아왔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당의 지지율이나 또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원활한 우리 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는 네, 취지에서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이 대표도 만일 그런 마음이라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좀 마음을 좀 품으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네. 근데 자꾸 저렇게 나가서 좀 걱정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 대표가 뭘 원하는지 좀 잘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원하는지 아니면 유감 표명 정도를 원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다음번 전당대회 출마 보장을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아예 경찰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건지 뭔지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본인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뭐 속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본인으로서는 자기가 주장하는 원칙을 얘기하고 네. 원칙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거기에 이제 감정적인 걸 이제 섞어서 얘기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얘기하는 원칙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뭐 정치적으로 주고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네, 뭐 그렇죠. 상황이 되면은 뭐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글쎄요. 근데 저도 대통령이 전화 한번 해서 잠깐 보자 해서 그냥 우리 정말 그 어려운 대선 함께 넘어온 동지인데 네. 앞으로 잘해보자고 한마디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러기도 힘들어진 것 같긴 한데 점점 어려워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형 리더십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도 없진 않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뭐 아직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힘들지만 네. 힘들지만 국민을 위해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참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가보훈처가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8억 5천만 원대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는 건데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뭐 사실관계는 뭐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금 나온 거 외에도 이제 본인의 그 업무용 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것들이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참 터무니없이 또는 대담하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이 정부가 자기를 그러니까 지난 정부죠. 예. 네. 정부가 자기를 비호해 준다 그럴까? 네. 자기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인을 받거나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보면 내가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친일몰이에 내가 선봉에 섰는데 설마 나를 치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를 돌아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있었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있었고 또 이어서 월성원전 그리고 방금 언급한 김원웅 전 광복회장 사건까지 터지면서 이제 윤 정부가 전 정부 심판에만 너무 열을 올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성원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 정부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그걸 바로잡는 건 필요하죠. 네. 예. 과거 정부가 이미 잘못한 것이 이미 드러나 버린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또 뭐 책임을 질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뭐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그렇게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새로운 뭔가 이제 그걸 자꾸 찾아가지고서 뭐 네. 발굴해서 뭘 처벌하려고 한다든지 네,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게 그렇죠. 있죠. 이거는 네. 좀 자제해야 과도하다. 되겠죠. 네, 네. 근데 아니, 지금 나온 것들은 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예. 그때 비리나 의혹이 나와서 그 이제 정리해서 수사를 발표되는데 그 제대로 아직 못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이미 나온 것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발표를 못 하냐 이런 좀 불만도 없지 않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원전 문제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디선가 자꾸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야당이 저렇게 막 반발을 하니까 또 이재명 의원의 그것도 있고 하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빨리 할 건 속전속결하는 게 더 빨리 논란을 종결지을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꾸 질질 끄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다가 네. 그 최근에 청와대 개편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폭이 적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첫 번째 이 정치나 정무 기능 강화보다는 정책 조정 기능 강화 쪽으로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인사를 어떤 그 국정 그 국면 전환용으로 네.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실질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네.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인사권자의 판단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거는 인사권자가 네. 판단하실 문제인데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정책기획 홍보 쪽에 네. 이제 그 인사를 하셨습니다. 네. 인사를 하셨다면은 그 분야에서 종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그럼 뭐 인사를 잘하셨고 또 국민들이 이제 이제는 정부가 좀 변하는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또 사적 채용이라는 그런 논란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져야 될 사람들이 인사 총무 라인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이 대부분 또 검찰 출신이에요. 이분들은 언터처블이었습니다. 이번에
혹시 이분들은 왜 책임을 안 지냐 이런 또 의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인사권자가 판단하실 문제죠. 제가 여기 거기에 대해서 뭐 네. 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네요. 네. 네, 그러니까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당정 관계를 당이 주도해야 한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 쓴소리를 했습니다.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기용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 위원장님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어느 조직이나 네. 좀 안에서 하는 쓴소리를 좀 많이 듣고 네. 수용하는 것은 조직의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고 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말을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아, 그래서 네네. 그렇죠. 많이 듣고 네. 또 이제 또 말은 좀 아끼고 그러니까 네. 이제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드셔서 이제 많은 의견들을 좀 잘 수렴하면서 국정 네. 운영해 나가신다면 앞으로 반전의 계기도 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이제 지지율 최근에 조금 반등하셨어요. 조금 네. 올랐죠. 네. 네. 이지연석. 그래서 30%대로 올라갔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것만 갖고는 국정 동력이 살진 않거든요. 그렇죠. 40%대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야, 글쎄요. 이 뭔가 비장의 카드 이런 게 없을까요? 글쎄 뭐 비장의 카드가 뭐 있겠습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하여튼 꾸준히 노력해야죠. 네, 그렇죠. 네, 꾸준히 맞습니다. 변하는 모습 보여드릴 텐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네.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될 거라고 다 어대명에서 이제 확대명까지도 가버렸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보면은 이 이재명 사당화를 막기 위한 긴급 토론회까지 비명 진영이 열긴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야당이 완전히 이재명 당화 돼가고 사당화 돼간다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사실 뭐 당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고 뭐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민주적인 정당인가 하는 의심도 들긴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보시면 이 야당이 건전하지 않으면 이 국정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모두 다 건강한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지 네. 정치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네.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너무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에 네. 좀 맞지 않는 네. 그러한 당의 모습으로 자꾸 좀 변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것이 뭐 상대당이긴 하지만 네, 네.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 의원 부인 예. 김혜경 씨가 경찰에 소환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법카 그거는 사실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 죄 질로 따져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원래 부인이 쓰면 안 되잖아요, 법카. 그리고 그것도 이상한 방식으로 편법에 편법을 동원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 쓴 것 같은 느낌이 역력한데 다 모르는 일이래요. 이거 어떻게 아니 그럼 이재명 지사도 모르게 김혜경 씨도 모르게 밑에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알아서 썼다는 건가요? 그럼 거기서 나온 그 초밥과 과일은 그냥 알고도 뭐 먹었다는 뜻인가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모든 그 이재명 그 의원 측에서 이제 모든 사안을 대응하는 것이 네. 지난번에 이제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네. 때 대장동의 몸통은 그 당시 윤석열 후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예. 오한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변에서 또 다 이제 그렇게 예, 다 글로 올려봤어요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는 네. 뭐 당시에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거든요. 네. 이번에 그 법카 문제도 뭐 수사를 하면서 그 내용이 뭐 다 밝혀지면 그 당시 그때는 뭐 국민들이 이 실체가 어떤 것이냐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과는 하더니 이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그런지. 근데 이런 게 재판으로 가면 보통은 증거에 따라서 아무리 부인해도 증거가 나오면 그냥 유죄가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뭐 본인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다 그렇죠. 무죄가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따져보니까 대장동이든 성남 FC든 변화사업이 대납이든 지금 뭐 워낙 많은 게 걸려 있어갖고 네. 다 일로 말하기 힘든데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재명 의원은 다 똑같아요.
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고 예. 다 이 사람도 측근도 다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제일 뭐 가슴 아픈 거는 많은 그 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 다 관계 모르네요. 있는 게 다 드러났는데도 그러잖아요. 근데 같이 밥 먹고 골프 치고 다 네. 했는데도 네. 모르는 사람이래요. 요번에 법카 관련해 이분도 운전을 하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말이 되나? 근데 참 이분이 하여튼 그런데 근데 만약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되면 예. 자기의 사업적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전국을 극한 투쟁 전국으로 아니 싸움판으로 끌고 가서 그냥 완전히 이 그냥 아사리판으로 만들려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됩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여당에서는? 걱정이죠. 걱정인데 뭐 아무리 그렇게 그 공격을 해도 네.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아, 네. 뭐 실체는 다 밝혀질 것이고요. 네. 그런 그 근거 없는 또는 지나친 그 정치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금방 피로감을 느끼고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그 반응들을 국민들께서 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 야당도 뭐 다음 네.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예. 테니까 그렇죠. 어느 네. 정도 이 그 지켜야 될 선을 너무 그렇게 넘어서 하지는 않는 단계로 그렇죠. 좀 되돌아가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일단 믿어봅니다. 예.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이 야당의 영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그 윤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하자고 할 것 네, 같아요. 네.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목적인지 정말 딜을 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국정을 협치하려는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럴 경우에 물론 윤 대통령도 야당 대표인 걸 인정하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되겠죠. 뭐 일단 대표가 되면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를 만나서 예. 시급한 사안들, 민생 사안, 또 경제 사안들, 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거 꺼내서 협치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표랑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네. 그 외에 또 야당의 여러 중진이나 의원들하고도 그렇죠. 뭐 저는 아주 자주 소통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또 일할 때는 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일할 땐 네.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죠. 네. 네, 네. 일할 땐 잘 해주고 사법 리스크는 당당하게 맞서고 네,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당당할 수 있을지 예, 모르겠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당대회 이거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연내에 하자는 분이 있고 1월 초에 하자는 분이 있고 또 2월에 하자는 분이 있는데 그 소문에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내에 하자는 분은 아예 이준석 떨어내고 하자. 1월 초도 이준석은 출마할 수 없는 거야라고 그렇죠. 말하는 것 같고 2월 달 하자는 얘기는 이준석한테도 기회를 주자 예. 이런 얘기 같은데 어느 쪽이 바람직할까요? 원래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 상황이 종료되면 네. 사실은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되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비대위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도부의 어떤 그 뭐 지도력이 좀 그 문제가 생겼다, 네. 저 지도부의 공백이 생겼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하면은 바로 저 전당대회에서 뽑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정기국회가 있고 네, 또 그렇죠, 또. 국정 감사도 있고 네. 또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그 집권 여당으로서 또 국회를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늦춰지는 것은 뭐 불가피하지 않나 싶은데 네. 연내 또는 뭐 내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일각에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전당대회 출마하실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전당대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저는 지금 혁신위에 집중하고 있고요. 전당대회 네. 무슨 그 당대표에 관해서는 네. 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 네. 국민의힘 혁신위 최재형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국회의원으로서 또 혁신위원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바가 있으시다면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당이 또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받는 정당이 되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의 든든한 파트너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좋은 혁신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혁신이가 혁신안을 이제 1호로 내놨고 앞으로도 아마 2호, 3호, 4호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네 분으로 좀 혼란을 겪었던 이 국민의힘이 어쨌든 혁신안을 갖고 다시 한번 새로워진 정당 그리고 좀 안정화된 정당으로 거듭나는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